전반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들이 점점 술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뭔지도 의도를 잘 모르겠고. 네. 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오늘도 저는 서초동 바모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차코, 차 감독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네. 어느새 유로 2024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도 오늘 아침에 모든 대회가 끝났는데요. 네, 드디어 끝났죠. 예, 유로 2024 어떻게 이번에 대회 많이 보셨어요? 다 챙겨보진 못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나라, 뭐, 잉글랜드,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챙겨봤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결승전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나라가 저에게는 조금 각별하기는 해요. 제가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좀 장기간 거주를 했던 1년 이상 살았던 나라가 딱 이 두 나라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예, 마침 이 두 나라가 결승에서 붙어서 좀 뭐 나름 애증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두 팀 재밌게 봤습니다. 어때요? 오늘 이제 뭐 어떻게 제 전문가로서 네. 결승전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띄었던 점은 양쪽 센터포드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른 센터포드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9번 뭐 공격수라고 네, 하죠. 정통 공격수. 공격수들의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이제 정말 많이 줄어들었구나. 사실 저는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제 몫을 되게 잘해준 공격수라고 보는데 좀 연계형으로 잘 해줬다는 느낌이 있었고 네. 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뭐 무관에 뭐 저 귀신이 들렸는지 결승전에서 전혀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교체돼서 망연자실한 표정 말고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일단 케인이라는 선수는 좀 대단한 선수죠. 잘해요. 골도 잘 넣고 네, 뭐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인 선수죠. 네. 뭐 고루고루 다 잘하는 선수인데 포지션상 정말로 현대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네. 그 수비 자체가 너무 콤팩트해지기 때문에 결승에서 또 케인이 그 위에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내려와서 공을 받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예. 근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썩 잘 풀리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회에 9번 공격수들, 뭐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루카쿠도 그랬고, 요새 이제 9번이 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있고, 그 다음 이 뭐 케인도 있고, 독일의 이제 하페르츠도 있고, 모라타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기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들이 점점 술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 축구가 이제 변하면서 약간 뭐 10번, 즉, 세컨 스트라이커 내지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라고 우리가 부르는 포지션이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만큼 중앙에서 공간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는 단순히 그런 박스 바깥쪽 뿐만 아니라 9번 공격수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축구가 참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봤을 때 어떻게 양 팀의 어떤 키플레이어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스페인에서는 니코 윌리엄스. 예. 네, 니코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골도 넣고 전반적으로 양쪽 파괴력이 스위칭 있었죠, 플레이를 많이. 통해서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캐리했어요. 한마디로 예. 캐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라리가 경기를 볼 때 이제 니코 윌리엄스 선수는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데 네. 거기서 니코 윌리엄스가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했으니까 스페인 대표팀에 왔는데 좀 기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잘하는 날은 잘하고 못하는 날은 아예 뭐 화면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거의 전 경기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계속 꾸준히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또 이제 더 한 단계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은 스페인에서는 니코 윌리엄스가 제일 좋았다. 잉글랜드는 어땠어요? 이거는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대답이.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벨링엄이죠. 벨링엄이죠. 네. 네. 오늘 뭐 압도적으로 잉글랜드에서는 벨링엄이 혼자 다 뭐 정말 큰 역할을 해줬고. 네. 요번 대회를 통해서 벨링엄의 몸값이 뭐 완전 천정부지로 솟지 않을까 뭐 이미 싶어요. 마드리드 가는데 어디 가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되게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쵸. 뭐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했고 유로도 우승 목전까지는 갔는데 사실 오늘 경기 보면은 벨링엄이 이제 그 후반에 네. 하나 이렇게 공 뒤로 돌려가지고 중거리슛 때리는 장면이라든가 뭐 어시스트 장면도 있었고 뭐 종료 직전에 또 이제 가운데다가 스루 패스 하나 넣어줬는데 네. 퍼스트 터치가 좀 안 좋아 길어서 실패한 장면. 잉글랜드가 극점에 근접한 순간들은 전부 벨링엄이 만들어낸 것 그렇죠. 같아요. 모든 공격의 시발점은 벨링엄이었죠. 네, 벨링엄 정말 좋은 선수로 잘 해준 것 같고.
그럼 전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죠. 스페인은 이번 대회 내내 이제 네. 굉장히 일관되게 4-3-3을 사용을 해왔고,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백 썼어요. 그래서 네. 뭐 3-4-1 네. 가까운 포메이션을 썼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잉글랜드가 3백을 자꾸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백에서 어떤 뭐 안 된 게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3백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양 사이드의 활동량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네네, 근데 맞죠. 이번 결승전에서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사이드들이 공격 상황에 나가 있을 때 이제 수비 전환이 됐을 때 빨리 내려와 주질 못하니까 3백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장면에서 어쨌든 실점하는 장면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사실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역습이랄까? 좀 급하게 이제 공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면 잉글랜드는 수비가 뭐 한 4-5명? 네. 밖에 수비하는 선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 한 20m 이상 벌어져 있었어요, 네, 항상. 맞아요. 그 공격과 수비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수비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공격에 비중을 많이 뒀다고 선 치더라도, 이제 사카에게 연결이 됐을 때도, 그럼 급진적으로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요. 느렸죠. 네. 그것도 느리고, 수비 상황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스페인이 팀으로서 좀 완성된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잉글랜드는 좀 공격과 수비가 분리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대회 내내 있었고, 사실 잉글랜드가 그런 비판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뭔가 경기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계속 이제 많이 나왔던 장면이 결국은 이제 중앙은 안 된다. 측면을 뭔가 풀지 못하면은 가운데에서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10번 섀도우 스트라이커 혹은 세컨 스트라이커라고 부르는 선수라든가 이 선수는 이제 사실 현대 축구에서 몰락해가는 포지션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네. 이어서 이제는 중앙 공격수도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요번 대회 때 특히 심하됐고, 결승전에서도 사실, 케인을 교체했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케인이 딱히 못했다기보다, 전술의 특성상 케인이 자꾸 고립이 되니까, 자꾸 내려와서 받더라고.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받으니까, 또 겹치는 부분도 생기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요번 경기를 제외하고서 요번 전체적인 대회를 봐도 확실히 수비의 완성도들이 나라별로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들이 살아남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좀 그러게요. 아쉽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케인의 무관력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 케인이 못했다 이렇게 특정 짓기에는 아닌 것 같고. 팀의 어떤 네. 뭐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쵸. 미네네 있을 때 케인은 어쨌든 우승은 못했지만은 골 넣고 공격 관여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케인은 굉장히 뭐 실망스러웠고 대부분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그러했듯이 네.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측면은 사실 양 팀이 그래도 이제 측면 공격수들은 이번 유로 대회에 참가한 나라 중에 거의 제일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 나라였잖아요. 스페인은 이제 라민 야말하고 니코 윌리엄스가 해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카하고 포든이 해줬는데 측면 공간 이제 소위 이제 포켓이라고 부르는 공간. 보든이 했나요? 예? 보든이 했어요? 포든 이번 대회는 좀 실망스럽긴 했죠. 예. 그죠? 이번 시즌에 보여준 거에 비해서 보든은 솔직히 이번 대회는 좀 절었다. 맞아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과 스페인 대표팀을 비교했을 때 뭐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얘기를 하자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수의 이름값이 아니라 좀 팀에 필요한 선수를 델라푸엔테 감독이 잘 기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상 뭐 명확하게 들 수 있는 예로 왼쪽 풀백을 맡았던 쿠쿠렐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엔트리에는 그리말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리말도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서 이번에 시즌에 엄청난 기량을 보여줘서 스페인의 내에서도 그리말도가 그 포지션을 서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델라푸엔테 감독은 결국 첼시에서 그렇게 뭐 눈부시다고 할 수는 없었던 쿠쿠렐라를 기용을 했죠. 그리고 쿠쿠렐라가 이번 대회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게 선수의 어떤 현재 폼, 뭐 명성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델라푸엔테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을 했으니까 쿠쿠렐라라는 선수를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팀에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을 했는데 반면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너무 좀 이름값만 보고 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조별예선 초반에 보면 잉글랜드가 3명 미드필더를 세웠는데 그게 벨링엄하고 데클런 라이스하고 알렉산더 아놀드를 세웠어요. 근데 이 세 선수가 물론
한 시즌 내내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셋을 넣어놨더니 동선도 계속 겹치고 뭐 자기네들끼리 위치도 잘 몰라갖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제 좀 손을 봤죠. 근데 포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즌 내내 맨시티에서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넣어서 뭔가 한 방에 터지길 기대했는데 실패했고 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차이가 결국 팀을 얼만큼 잘 만들었느냐. 선수의 이름값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지만 팀의 완성도에서 스페인이 훨씬 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대회 전반적으로 예전 경기들도 그렇고 이제 사카를 통한 이제 개인 기량에 의존해서 뭔가 팀이 이루어졌던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번 결승에서 사카가 사실 좀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예. 잘 잡혀서 거기도 쿠쿠렐라가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별한 활로가 없었죠. 네. 네, 활로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잉글랜드가 득점하는 장면도 사카를 통한 득점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제 라이트 채널에서 이제 개인 기량을 통한 돌파를 한 후에 예. 벨링엄에게 올려줬죠. 예. 네, 벨링엄이 또 등을 기가 막히게 쥐고 뒤로 잘 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팔모가 들어오면서 때리기도 또 기가 막히게 너무 잘 잘 때렸죠, 때렸고, 그거는. 그 땅볼로 깔아갖고 빈 구석 보고 잘 때려 넣었더라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잉글랜드가 준비한 게 뭘까?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저희도 이제 지도자들은 요번 대회 혹은 요번 경기 뭐 어떤 전략과 전술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경기를 볼 때 이제 그거를 좀 유심히 보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뭔지도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름값, 네임드값만 보고 그냥 경기를 준비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진표는 그래도 잘 받아갖고 사실 좀 쉽게 올라왔잖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뭐 다들 사실상 결승전이라 했던 스페인 대 독일이 이번 대회의 최고 경기였던 것 같고 거기서 스페인은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고 오히려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회 시작 전에 모든 도박사들이 이제 1, 2위로 잉글랜드와 프랑스를 뽑았는데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지만 어떤 팀으로서의 완성도는 두 팀 다 결국 끝까지 완성을 못 시키고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잉글랜드를 전체적으로 팀 색깔을 보면 약간 좀 투박하다. 네. 근데 반면으로 스페인 경기나 스페인 팀 색깔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고 깔끔한 자신들의 축구, 자신들이 잘하는 축구가 뭔지를 안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라타 같은 경우에도 원톱하면서 비록 골은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연계 플레이라든가 측면으로 공을 연결해주고 가운데로 수비수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준 게 결국은 측면 뭐 이런 포켓 공간이라든가 이제 양쪽 측면 공간을 만드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독이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계 플레이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만 뭔가 플레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좀 부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격수로 결국은 이제 모라타가 거의 선발로 주장이자 선발로 많이 뛰었고 이제 교체로 뭐 호셀루하고 오야르자발이 들어왔는데 모라타가 보통 한 70분 정도만 소화를 하고 빠지는데 이제 보통 체력적으로 70분 동안 버텨주고 싸울 걸 싸워주고 그 뒤에 이제 좀 더 다른 유형의 공격수를 집어넣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이 준비가 철저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잉글랜드가 만약에 스페인 더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결승전 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저라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피지컬적으로 좋고 그렇죠. 피지컬적으로 좋으면 당연히 높이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크로스에 인한 득점 상황을 좀 더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안 나왔고 오히려 이제 경기 막판 2대1로 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쵸 87분인가 골이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크로스 상황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마지막에 그렇게 가지 말고 진작에 처음서부터 그렇게 좀 그런 위주로 갔으면 오히려 더 스페인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이번 경기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숫자가 23대 6 그리고 성공한 크로스 숫자가 4대 1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크로스의 성공률은 사실 뭐 양 팀 다 6분의 1에 가까우니까 큰 차이가 없었는데 크로스를 오히려 피지컬이 뭐 좋다고 볼 수 없는 스페인이 훨씬 더 많이 시도를 한 데 비해서 잉글랜드는 크로스를 뭐 6번 올려가고 한 번 성공한 것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크로스 상황을 미리 좀 많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들고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케인도 그런 부분이 또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스페인 선수들이 좀 피지컬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뛰어나진 않죠. 네. 네. 그러면 반면으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잉글랜드 선수들은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좀 크로스에 인한 득점 상황을 많이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후반에 좀 이른 시간이죠. 이른 시간에 케인을 뺐다는 것도 사실 다들 좀 의외라고 생각하긴 좀, 했어요. 이걸 지금 상황에서 왜 뺐지? 그럼 어떤 변화를 주려고 뺐나? 봤는데 또 변화가 없어. 딱히 전술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당황했고, 그만큼 뭔가 준비가 철저히 되지는 않았구나. 네.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결승전 말고 이번 유로 2024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수비 전술이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약체라고 평가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졌고 아마 현대 축구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네.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 축구는 이제 스피드죠. 이제 개인이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프레싱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공간 자체들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지니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른 수비, 빠른 이제 패싱 터치와 컨트롤 그리고 이제 개인 전술에 의한 탈압박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요번 유로 2024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수비의 전술이 거의 이제 완성도에 가까워져 간다. 예,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그걸 느낀 이유가 경기를 보는데 수비가 워낙 컴팩트해 갖고 어디 패스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사실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약체 같은 뭐 조지아라든가 네. 뭐 약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비가 정말 짜임새가 있어서 되게 경기를 보는 게 사실 재미가 있었어요. 스위스란 나라 자체에 기대가 많이 없었는데 스위스 경기를 보면서 와 수비 전술의 완성도를 이렇게까지 높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구나. 싶을 만큼 정말 그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당연히 좋은 성적을 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스위스가 결승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이제 운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승부차이까지 승부차이는 사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대회 뭐 당연히 최고의 팀은 저는 뭐 스페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스페인이 잘했다. 그리고 뭐 굳이 꼽자면은 저는 독일이 좀 아쉬움이 있고 개최국이었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스페인을 너무 빨리 만났다. 유일하게 스페인을 연장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나 스위스가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 괜찮았어요. 두 팀 다 경기력 괜찮았고 잉글랜드가 어쨌든 그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다 꺾기는 했는데. 잉글랜드는 확실히 이제 개인적인 기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갖고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한테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개인적인 기량이라고는 해도 만약에 잉글랜드에 벨링엄이 없었다 그러면 거의 뭐 16강, 8강 컷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벨링엄이 멱살 잡고 캐리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 잉글랜드에서는 확실히 유일하게 거의 뭐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 벨링엄뿐이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만 놓고 보자면 벨링엄은 정말로 대단했다. 그래요. 뭐 오늘 그러면은 유로 2024 결승전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